그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1994년 9월 16일. 아프리카의 한 학교에서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일을 목격했어. 오전 10시쯤 선생님들은 교직원 회의 중이었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지. 쉬는 시간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자 아이들이 운동장 끝자락에 있는 키 큰 풀과 가시덤불 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바로 은빛 물체가 대낮에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더니 아이들이 놀던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착륙한 거야. UFO 목격 이야기는 인류를 오랫동안 매료시켜왔지만 대부분 신빙성 있는 증인이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잖아. 그런데 짐바브웨의 아리엘 학교 사건은 역사상 다른 어떤 사례와도 완전히 달라. 한밤중에 혼자 본 게 아니라 대낮에 60명이 넘는 아이들, 여러 선생님,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 아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쓰고 서구 미디어에 노출된 정도도 달랐는데도 그들이 그 일을 이야기하는 방식과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뭔가 진짜 일어났다는 게 확 느껴져. 이 사건을 6년 넘게 조사한 연구자들조차 지금도 증거를 다시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데 그 아이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인터뷰어,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이름이랑 보신 걸 말씀해 주세요. 나다니엘 콕스, 뭘 보셨어요? 나다니엘, 저 땅에 배가 착륙했어요. 인터뷰어, 얘 배라고 해요? 어떤 모양이었나요? 나다니엘, 내 위쪽이 길고 옆쪽에. 인터뷰어, 옆쪽에 뭐가 있었는데요? 나다니엘, 그냥 옆으로 플랫폼 같은 게 나와 있었어요. 인터뷰어, 또 다른 건 봤어요? 나다니엘, 네, 검은 사람 같은 게 뛰어다니는 걸 봤어요. 텔레파시 메시지와 감정적 충격. 이 사건을 직접 본 아이들 말에 따르면 나타난 존재들은 키가 대략 1m 정도 되는 작은 키에 검은색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있거나 검은 피부처럼 보였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커다랗고 강렬한 눈이었어. 그 눈이 얼굴을 거의 다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나이 좀 있는 학생들은 울타리 근처에 서서 그 존재들이 다가오는 걸 지켜봤어. 한 아이는 그들의 움직임이 이상했다고 했어. 사람이 걷는 것처럼 걷는 게 아니라 땅 위를 미끄러지듯이 글라이드하거나 깡총깡총 뛰는 것 같았대. 아이들에게는 한눈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 그리고 갑자기 강렬한 연결감이 왔대. 그 존재들의 눈을 마주치자 그 커다란 눈이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처럼 매혹적이었어. 한 여자아이는 마치 영혼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고 했어. 존재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여러 아이들이 텔레파시로 메시지나 인상을 받았다고 해. 그들이 쳐다보는 동안 아이들은 환경 재앙 같은 이미지를 보고 인류가 지구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급박한 경고를 받았대. 전체 사건은 겨우 15분 정도밖에 안 됐어. 시작된 것만큼 갑작스럽게 끝났지. 어떤 아이들은 그 물체가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륙하거나 그냥 착륙했던 자리에서 증발했다고 믿었어. 쉬는 시간 끝나는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조용하고 충격받은 채로 교실로 돌아갔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 여러 증언에 따르면 한 존재가 결국 아이들 바로 앞에 멈춰섰대.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계속 그 눈을 강조했어. 도저히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고. 눈을 마주친 후에 몇몇 아이들은 텔레파시로 경고를 받았는데 특히 5학년 한 아이는 오염이 멈추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어. 그때 밖에 있던 유일한 어른은 매점 아주머니였는데 수십 명의 흥분한 아이들이 달려와서 방금 본 걸 설명하려 하니까 완전히 당황했대. 아이들은 전선 사이로 3개나 4개의 물체가 지나가서 운동장 너머 덤불에 착륙했다고 했어. 어른들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생명체를 그리기 시작하다.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본 것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어른들은 깜짝 놀랐죠. 그림들을 보니까 놀랍게도 엄청 비슷했거든요. 빛나는 금속 같은 비행체,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형체들, 그리고 크고 새까만 눈에 가냘픈 검은 몸을 가진 존재들까지요. 그들이 처음 마주쳤을 때 반응은 완전 패닉이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안전을 위해 매점 쪽으로 뛰어갔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세부 사항을 본 건 아니었지만 핵심 요소들은 다들 일관되게 말했어요. 은빛 비행체, 작고 어두운 형체들, 피부가 검거나 검은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고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조사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곧 핵심 질문들이 떠올랐죠. 아이들이 정말 외계의 생명체를 본 걸까?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는 걸까? UFO 연구자 신시어 하인드 씨가 곧 도착해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철저히 기록한 사람 중 하나가 됐어요. 그녀는 이걸 어느 해보다도 설득력 있는 UFO 보고 사례 중 하나라고 했죠. 힌드 씨는 다양한 배경의 목격자들 증언을 기록했어요. 흑인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백인 짐바브웨의 아이들까지요. 그녀가 관찰한 바로는 문화적 배경 때문에 존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달랐지만 실제로 본 것에 대한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어요. 예를 들어 일부 흑인 아이들은 그 형체들이 쇼나어와 은데벨레 민속에 나오는 장난꾸러기 고블린 같은 토컬롯이 같다고 생각해서 혹시 해를 입을까봐 엄청 무서워했대요. 쉬는 시간이 끝난 뒤에 아이들이 선생님들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어른들이 반신반의했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집에서 신나게 이야기한 걸 들은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답을 요구했죠. 부모님들의 압박과 힌드 씨의 참여가 커지면서 학교 측은 아이들에게 사건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관됐어요. 존재에 대한 해석은 문화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 시각적 요소, 비행체, 형체들, 그리고 그 독특한 눈은 그룹 전체에서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 힌드 씨는 이런 공통된 이미지와 다양한 문화적 해석이 함께 있다는 점이 아이들, 증언의 진실성을 더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믿었어요. 인터뷰어, 몇몇 그림을 보면 여기 이것처럼 목요일에 본 것과 금요일에 본 걸 같이 그린 것 같아요. 하늘에 연필 같은 거요? 학생,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인터뷰어, 이건 엠마 그림이네요. 오, 엠마 크리스천슨, 에머 크리스천선? 엠마, 네. 인터뷰어, 맞아요. 내 그림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 그림에는 메인 물체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네요. 이거들 내려오는 걸 봤어? 아니면 하늘에 있던 걸 봤어? 엠마, 사라지는 걸 봤어요. 땅에서 1미터쯤 올라가더니 그냥 사라졌어요. 인터뷰어, 1미터 올라가서 사라졌다. 그리고 이 생물도 봤어? 엠마, 네. 인터뷰어, 엄청 반짝이는 검은색이었지? 엠마, 반짝이는 검정색이에요. 검은 옷. 인터뷰어, 옷 같은 거? 평범한 양복 같았어? 지금 맥센상 이 입은 것처럼. 어떤 옷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엠마, 잘 모르겠지만 진짜 바다에 잠수하는 다이버들 본 적 있어요? 인터뷰어, 아, 맞아. 그런 느낌. 그랬어. 아니면 작업복 같은 거? 아니면 몸에 딱 붙는 슈트? 엠마, 몸에 딱 붙었어요. 타이트하고 반짝였어요. 네. 인터뷰어, 얼굴은 볼 수 있었어? 엠마, 잠깐 스쳤어요. 인터뷰어, 개별적인 특징은 기억 안 나? 엠마, 눈이 꽤 컸던 건 기억나요. 눈이 컸어요. 인터뷰어, 무서웠어? 엠마, 조금 무서웠어요. 인터뷰어, 뭐라고 생각했어? 엠마,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인가 보다 했어요. 인터뷰어, 그럼 UFO에 대해 알고 있었구나? TV에서 본 적 있어? 엠마, 네. 존 맥 박사의 참여. 힌드의 조사는 곧 이 사건을 하버드 정신과 의사이자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인 존 맥 박사의 주목을 끌게 됐어요. 존 맥 박사는 UFO 조우와 예개인 납치 주장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분이죠. 이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했던 맥 박사는 그의
11월에 미국에서 짐바브웨로 직접 날아가서 아이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버드 정신과 의사로서 맥 박사는 이미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접촉당하거나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의 경험을 연구해왔어요. 처음에 아리엘 학교에 많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지만 맥 박사는 아이들 말을 그냥 무시하지 말자라고 격려했어요. 특히 그를 사로잡은 건 아이들이 전한 환경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들은 맥 박사가 다른 경험자들에게서 반복해서 들었던 주제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인터뷰를 통해 맥 박사는 몇 가지 반복되는 테마를 발견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지구 환경 파괴, 인류가 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위험, 그리고 뭔가 정말 이상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텔레파시처럼 받았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설명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아이들에게는 이 경험이 틀림없이 진짜였지만 그것이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었어요. 맥 박사가 자주 말하듯이 무언가가 아이들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건 분명한데 그 근원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맥 박사는 또 아이들이 일관성 있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본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공상적인 상상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약물 영향이나 서로 짜고 친 것도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그에게는 아이들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어요. 몇 년 후인 2022년 5월, 데일리 메일이 새로 공개한 사진들이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붙였어요. 그 사진들은 원래 조사 때 신시아 힌드를 도왔던 사진작가 군터 호퍼가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에는 딱딱하게 굳은 흙의 쐐기 모양으로 남은 자국과 타원형으로 눌린 풀 자국이 보였는데 이게 바로 그 비행체가 남겼다고 주장되는 흔적이었죠. 호퍼는 처음엔 아무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일부 아이들이 목요일인 9월 15일과 금요일인 9월 16일 양쪽 날에 목격했다고 주장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목격은 놀이터 반대편 끝에서 일어났고 거기서 결국 그 흔적들을 발견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질문은 남아 있어요. 만약 아이들에게 이 경험이 진짜였다면 그 근원은 대체 뭐였을까요? 아리엘 학교에서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강렬하고 공유된 인식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연구자들이 여전히 마주해야 할 미스터리들이에요. 증거가 드러나다. 하지만 조사는 곧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아이들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항상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비행체는 봤지만 형체는 못 봤다고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형체는 봤지만 비행체는 못 봤다고 했어요. 목격한 것에 대한 설명도 제각각이었고요. 목격자 증언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둥글거나 원반 모양의 물체에 작은 형체와 큰 눈을 그렸지만 어떤 아이들은 줄무늬나 플랫폼, 창문, 완전히 다른 모양을 추가하기도 했어요. 사건 직후에 그렇게 많은 목격자와 인터뷰를 했는데도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물리적 증거는 여전히 없었어요. 방사능 흔적이나 물질 조각 같은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조사팀은 놀이터 근처 덤불과 흙을 샅샅이 뒤졌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확실히 확인해 줄 만한 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이 사건이 일부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어요. 나중에 몇몇 아이들은 상담을 받기도 했고 반복되는 꿈을 꾼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도 이 경험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어요. 영화는 옛날 영상과 성인이 된 목격자들의 새 인터뷰를 담아서 다시 이 사건을 조명했죠. 존 맥 박사가 2004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완전한 보고서는 끝내 마무리되지 못해서 이 사건은 여전히 관심과 불확실성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묻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아이들이 짐바브웨에 UFO가 착륙했다고 했을 때
그건 정말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상상력, 혹은 다른 원인이 뒤섞인 걸까요? 신시아 힌드가 아리엘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말한 걸 조사하기 전에 그녀는 이미 또 다른 이상한 보고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그게 이 사건과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UFO 신시아 힌드 1994년 9월 14일 밤 짐바브웨,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물체를 봤다고 했어. 어떤 목격자들은 그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빛나는 빛이라고 묘사했는데 제일 소름 돋았던 건 소리 없이 움직였다는 거야. 그날 저녁 늦게 짐바브웨 일부 지역에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 어떤 사람들은 폭발음이나 소닉붐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위아해했지. 그 충격이 워낙 세서 넓은 지역에 걸쳐 창문이 덜컹거리고 문이 흔들릴 정도였어. 그 후 며칠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을 지나가는 이상한 빛들을 봤다고 나섰어. 목격자들은 그 빛들이 소리도 없이, 날개도 없이, 비행기처럼 반사되는 것도 없이 패턴을 그리며 움직였다고 했어. 카리바호 근처에서는 관찰자들이 길고 빛나는 형태나 빛의 줄무늬가 천천히 불규칙하게 떠다니는 걸 봤다고 해. 그건 유성처럼 똑바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는 전혀 달랐지. 처음에 조사자들은 간단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성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위성 코스모스 2292의 두 번째 단계가 9월 14일쯤 대기권에 재진입했다고 나와 있었고,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목격 사례가 보고됐거든. 신시아 힌드는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엄청 많이 모았어. 공식 설명은 유성이나 떨어지는 위성이라고 했지만 힌드는 그 빛들이 유성이 보통 움직이는 방식과 다르다고 의심했지. 큰 소리와 긴 시각적 현상이 합쳐지면서 UFO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어. 게다가 이틀 뒤에 루아의 아리엘 학교에서 엄청난 조우 사건이 보고되면서 상황이 더 의미심장해졌어. 거기서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땅에 착륙한 비행체를 봤다고 했거든. 일부 연구자들은 그 앞서 나온 빛들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과 연결되어 있거나 심지어 그 사건의 전조였을 거라고 믿고 있어. 그 후유증, 트라우마와 에밀리 트림.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목격했던 많은 전 학생들이 자기들이 본 걸 그대로 믿고 있어. 어른들이 그 말을 믿어줬는지 들어주려 했는지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이 그들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큰 영향을 미쳤어. 지역 아이들 중에는 강한 영적 전통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자신이 겪은 걸 더 잘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학생들에게는 인간이 아닌 존재를 봤다는 경험이 익숙한 문화 이야기나 영적 개념과 연결되면서 그 사건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을 준 거야. 하지만 전 학생 중 한 명인 에밀리 트림은 아주 다른 경험을 했어. 그녀의 선교사 아버지는 그녀나 형제자매들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고 가족은 곧 캐나다로 돌아갔지. 세월이 흐르면서 에밀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반복되는 플래시백에 시달렸다고 해. 그녀는 그 존재 중 하나와 불과 몇 피트 떨어져 있었고 조우 중에 메시지를 받았다고 믿었어. 나중에 그녀는 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자신의 그림들을 그날 느꼈던 걸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지. 안타깝게도 에밀리의 가족이 최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암과 용감하게 싸우다 지난 11월에 세상을 떠났어. 그녀의 이야기와 작품은 그 사건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고 있어. 선생님의 고백과 예언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인카운터즈에서 사건 당시 아리엘 학교 선생님이었던 현 교장 미스 베이츠는 그날 이후 자신도 3번의 조우를 경험했다고 믿는다고 털어놨어. 오랫동안 이 순간들을 혼자 간직했는데 조롱당할까 봐 두려웠대. 그 비밀을 붙잡고 있는 게 그녀의 정신건강에 큰 부담이 됐지. 2021년 6월 BBC 프로그램 위트니스 히스트리 에피소드에서 아리엘 학교 사건은 UFO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묘사됐어. 요즘은 이런 목격들을 공식적으로 UAP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 사람들이 외계인이라고 묘사하는 존재들이 정말 있다면 일부는 그들이 짐바브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짐바브웨는 강한 영적 전통과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니까. 짐바브웨의 유명한 예언자 몇몇은 이 존재들이 언젠가 세상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주장해왔어. 그중 한 명인 이안 은들로브 박사는 추종자들에게 예언이 자주 적중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그의 가르침 중 하나에서 모든 사람이 결국 그들의 도착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해. 그는 최근 2주일 정도 동안 성령이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상한 출현의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고 경고하셨다고 설명해. 그는 그것들을 미확인 비행체라고 부를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데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테니까. 이안 은들로브 박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예언을 여러 번 반복했어.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런 계시가 곧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하고 있지. 지금으로선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봐야 진짜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는 이런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내기로 선택하신 일부라고 가르쳐.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구 밖에 생명이 있는지 물어왔으니까. 그는 성경에 따르면 우리 행성 밖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출현들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말해. 웨스톨 고등학교 사건, 호주. 호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학교 근처에서 UFO가 목격됐는데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걸 봤다고 해. 이 사건은 1966년 4월 6일 아침에 일어났고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집단 목격 사례 중 하나가 됐어. 지금도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 늦은 아침 11시쯤 됐을 때 웨스톨 고등학교와 바로 옆에 있는 웨스톨 주립학교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하늘에 이상한 은색이나 회색 물체가 움직이는 걸 봤다고 했어. 목격자들은 그걸 원반 모양이거나 달걀 모양의 비행체로 묘사했는데 가족용 자동차만 한 크기였고 어떤 사람들은 살짝 보라빛이 돌았다고도 했어. 그 물체는 학교 운동장 위를 떠돌다가 그레인지 리저브라고 불리는 목초지로 내려갔어. 그곳은 소나무로 둘러싸인 탁 트인 풀밭이야. 많은 학생들이 울타리를 넘어 착륙 지점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어떤 애들은 둥근 모양으로 풀이 납작하게 눌린 자국을 하나나 여러 개 봤다고 해. 마치 뭔가가 내려앉았던 것처럼 말이야. 여러 증언에 따르면 그 물체는 대략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떠올랐고 엄청난 속도로 하늘로 쏜살같이 사라졌대. 몇몇 사람들은 그때 주변에 작은 비행기들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 사건이 끝난 뒤에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빨리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마 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해. 또 목초지 근처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어서 더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됐지. 공식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졌어. 그러다 수십 년이 지나서 연구자들과 당시 학생들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지. 조사자들이 항공기 활동이나 기상 관측 풍선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확실한 원인은 아직도 못 찾았어. 그래서 웨스톨 사건은 호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목격한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은 UFO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어. 목격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금은 아리엘 학교 목격자들 대부분이 30 후반에서 40 초반이야. 각자 다양한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그 1994년 9월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지. 그래도 그때의 경험은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과 세상을 보는 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받았다고 믿는 메시지 때문에 환경 문제에 앞장서게 됐어. 또 다른 사람들은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 일하면서 우주와 인류의 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몇몇은 그 특별한 경험이 자신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어.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 덕분에 오랜만에 목격자들이 다시 모였어. 몇십 년 만의 재회라서 정말 감동적이었대. 어른이 된 그들이 어린 시절을 정의했던 그 공유된 경험을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든 그 영향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새삼 느껴져. 그리고 지난 11월에 에밀리 트림이 세상을 떠난 건 UFO 연구 커뮤니티와 함께했던 목격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어. 그녀가 받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들은 지금도 강렬하게 남아있어. 그녀의 작품에는 환경 파괴, 영적 각성,
그리고 지구 생명의 연약함 같은 주제가 담겨 있는데 어린 시절에 받았다고 믿었던 경고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정말 가슴 아픈 유산이야.